군사 반란, 국가 반란 사흘째 12월 5일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국가 반란이 발발이 되고 사흘이 지났는데 저는 어제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방부 장관, 군사 반란 친위 쿠데타를 건의했다는 사람이 멀쩡하게 아주 평상시처럼 사의를 표명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또 보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좀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이건 뭐 비정상도 이런 비정상은 저도 처음 겪어보는데 예. 이게 지금 노멀시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정상화 편견이라는 정상화 편향이라는 그 정신과학적 용어가 있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쉰 이유는 그날 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 앞에 가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계엄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다가 지금 제가 예. 목이 쉰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노멀시 바이어스가 끼게 되면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고서도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편견까지 들 정도로 지금 매우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추후에도 이야기를 할 거니까 찾지로 하더라도 이 국민의힘의 행태를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내란과 반란이 일어나도 그 대통령을 지켜서 뭘 좀 더 해먹겠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들을 보이면서 탄핵을 부결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본인들의 정권 유지가 가장 큰 국가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에요. 지금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단하는 건 당연한 상수고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공범으로 역할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의 헌법기관이라는 말이 매우 부끄럽고 무색해진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에 대해서까지도 저는 국민적 심판의 불을 좀 더 지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유지라는 말이 맞느냐? 예. 저는 그 정권에 들어가 있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를 이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하죠. 헌법, 예. 법률, 그리고 어저께 대통령과 면담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합의를 하고 나왔어요. 탄핵은 안 된다. 그러면 탄핵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공당에서 집권 여당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일체의 논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당이 이럴 수 있습니까? 국회가 침탈당하고 자신이 그들의 얘기에 의하면 들어갈 수도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리와 평가를 하지 않는다. 잘됐다 잘못됐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한동훈이 하는 말을 보세요. 탄핵은 하지 않는다고. 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아침에 또 이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불법 군사 반란을 동조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당장 긴급체포해서 구치소에 어디 보내놔야 하는 김영현 국방부 장관의 해임 자진 사퇴를 용인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저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김연아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즉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우리 민주공화국에 대한 통치를 중단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저러고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뭘 위해서 그러는 거냐? 그러면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 저는 거의 지금 상황은 이분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 윤석열 정권을 유지해서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다? 그거는 이미 이 사람들은 그 생각 버렸습니다. 진짜로? 오늘 최고위에서 하는 말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일부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단일 대우를 유지하자.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다. 미친놈 아니야? 김재원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지금? 말을 해도 됩니까? 예. 말을 해도 되는 말하세요. 건가요?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합리적이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조치, 즉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를 중단해라. 지금 당장 그래서 새롭게 이 다시 판을 짜서 대통령 선거를 해라 라는 요구가 관철될 경우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국민의힘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본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사람들도 윤석열 정권은 끝났다에 동의해요. 제가 볼 때는. 오늘 흐름을 쭉 보십시오.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정권의 지금 장관이에요. 이 정권의 장관인데 비상계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위원이냐고 물어보니까 위원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탈출하지 않습니까? 난파선의 쥐새끼들처럼 탈출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끝났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 이렇게 절차적으로 끝내면 이재명 정권이다.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냐? 지금 계산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주 음흉한 계산이 있는 겁니다. 어떤 계산이 있어요? 아주 정치공학적으로 네. 아주 정치공학적으로 그 맞아 들어가는 네. 퍼즐 맞추기 같은 계산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들만의 머릿속의 생각은 뭐예요? 이런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항상 3대 요구안을 좋아하는데 첫 번째 김용현 장관을 뭐 해임시켜라. 이건 당연한 거니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뭐 당연 플러스 알파죠. 해임 아까 이제 최경영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해임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당장 구속을 해가지고 체포해야 돼요. 그렇죠. 네. 체포를 해가지고 당장 구속을 해가지고 아무튼 이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간에 그 뭐 그런 것이고 두 가지 대통령의 탈당과 내각 총사퇴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게 의미심장한 데가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여당이 대통령의 통치를 백업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뒷받침을 안 하겠다.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각이 총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개를 같이 결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각이 총사퇴하고 나서 탈당 상태인 대통령이 내각을 어떻게 구성합니까? 그 내각은 누가 구성하는 겁니까? 어떤 세력이 내각을 채웁니까? 비었는데 누가 채우게 됩니까? 그 거국내각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시점에 임기가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시점은 자기 임기를 반이나 남겨놓은 시점입니다. 놀랍게도 이거 처음 봤어요. 이런 것도 이러한 시점에 임기 반이나 남았는데 거국내각 꾸리라는 거는 대통령한테 이 통치에 대해서 손대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통치의 지금 시점에 손대라는 거는 남은 임기를 단축하든지 조기에 내려오든지 선택을 하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보는 앞으로의 프로세스는 당장 한동훈 대표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임기를 줄이든가 아니면 스스로 내려오게 만들든가 이러한 프로세스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을 앞으로 밀어붙일 것이다 라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로 가면 지금 당장 걸림돌이 뭐가 되느냐. 탄핵 소추안 표결이 걸림돌이 됩니다. 이 프로세스에. 왜냐하면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직무정지 상태가 되면 이런 해법이 작동을 안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스스로 무슨 결단을 내리고 뭐 임기 단축에 개헌을 하고 이 프로세스가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한테 왜 줬냐면 이 수단을 택하게 되면 조기 대선의 시점을 유연하게 범여권이 컨센서스를 이뤄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어제 박정훈 의원이라는 사람이 친한계의 무슨 현역 의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박정훈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 아주 음흉한 속내를 SNS에 자기가 썼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뭐라고 썼냐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까지 이 정권이 시간을 벌어야 된다라고 썼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노골적으로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썼어요. 예. 재판 일정까지 시간을 벌어야 된다? 그렇죠. 즉 무슨 얘기냐? 이재명 대표가 와. 이재명 대표의 뭐 2심이나 또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어떤 그런 판결을 받으면 그리고 조기 대선이 그 이후에 치러지면 그러면은 이재명 없는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 한동훈 대표가 대선에 나가는 시나리오하고 이재명 있는 대선에 나가는 시나리오하고 어느 쪽이 유리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재명 없는 대선이 훨씬 유리한 거잖아요. 아니 국가보다 자신들의 어떤 정략적 계산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윤석열을 옹호해왔던 자들이 지금은 잘 쥐새끼처럼 빠져나가면서 엑시트 전략과 다시 리엔트리 전략 다시 그래서 재진입하는 정권을 유지하는 전략을 그래서 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계산을 친한계 일각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어제 좀 의심을 했는데 그거를 보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딱 맞는 것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 첫째,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계속 요구하겠다. 둘째,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셋째, 다른 얘기도 있긴 해요. 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얘기 또 하죠.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저의 추정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추론이고 뭐 뇌피셜입니다만 친한계 일각에서는 분명히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동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김민하 평론가님의 분석이 너무 정확하다고 정확하네. 저는 보고요. 네. 저는 또 다른 쥐새끼 하나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안에 친유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힘 안이나 보수 쪽에서도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이미 확진을 내렸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윤석열의 내란과 반란 수괴 혐의에 대해 가지고 처리를 못하는 이 대한민국은 나라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데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되는 쥐새끼가 이제 곧 친한계 쥐새끼 외에 두 마리의 쥐새끼가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게 뭐냐면 민주당 쪽에 지금 비주류 쪽에서 해먹으려는 기회주의자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제가 뭐 실명 얘기 안 하겠습니다. 민주당 예. 안에서 다 이미 알고 있을 거고요. 현역 국회의원인데? 아니 뭐 과거에도 총리설 나오고 비서실장설 나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 총선 이후에, 예. 패배 이후에 예. 그냥 이걸로 그냥 가름을 하면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보수 쪽의 움직임. 뭐 그 아까 제가 민주당 쪽에 김한길 제가 빼뜨렸네요. 예. 김한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보수 쪽에 또 다른 쥐새끼 하나가 뭐냐면은 이미 발톱을 드러냈죠. 그게 바로 개혁신당입니다. 여기 어제 허은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개혁신당 최고위가 낸 입장이 친한계랑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 똑같냐? 예.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여야가 그러니까 지금 반란 수계에 대해서 탄핵하자라고 야만은 걸어놨는데 이들이 탄핵을 거는 건 더 비열합니다. 왜? 어차피 친한계가 소위 말해서 인계철선으로 앞에 나가서 반대해주면 어차피 탄핵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니까 문구는 탄핵이라고 야만은 내는데 저쪽에서 8명 어차피 안 올 거다. 알고, 그러니까 실패할 걸 알고 이미 내용은 내는데 내용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총리를 추대하자. 윤석열 살려두자는 얘기입니다. 반란 처리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중립내각을 구성해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대통령 선출 절차에 착수하자. 중립내각 구성할 때 그럼 장관 18개 중에 개혁신당 한 3, 4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네. 2%의 지지율보다는 한 6배 장사가 되죠. 그러네. 완전히 이거 명태균 수법이고요. 셋째, 개헌 논의를 시작해서 대통령과 개헌 국민투표,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걸 제시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퇴진하라, 내란 수계 구속하라. 밑에 거는 하나만 한 얘기고 지금 위에 1, 2, 3를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반란 수계를 대통령의 자리에 놓고 개헌을 또 얘기하자면은 윤석열과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반란 수계랑 합의를 해가지고 권력을 질서 있게 퇴진하자, 질서 있게 이양하자 이 얘기인즉슨 친한계에서는 이재명 논리를 내세워가 좀 하고 있는 것이고 개혁신당 쪽에서는 야당으로 좀 위장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지금 이 야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친한계의 박정원과 예를 들면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가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딱 맞아 떨어집니다. 거기에 민주당의 기회주의자들까지 오면은 거국내각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권력을 해먹자라는 술수를 저는 참 정치적 수단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얍삽하게 쓰고 또 이런 걸 드러내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만 양심이 없을까? 윤석열 양심 없는 건 당연한 값이고 그 이후에도 책임 있는 자들이 책임을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반란까지 엄호하면서 또 해먹겠다라는 전 이 부분을 지금 주목을 해야지 이거 안 하잖아요. 국민들은 탄핵을 시키지도 못하고 시켜도 이런 사람들한테 또 한 번 넘어가게 되는 아주 악의 순환의 고리 역사가 전 이어질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숨 막히네. 다른 각도로 숨막혀.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탄핵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로 보면 이제 이것에 대한 정치적 계산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좀 근본적으로 이틀 동안 보면서 회의하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바뀐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예. 외부 힘으로 이 사람을 끌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입증되고 있고 본인의 지금 태도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민주당 잘못해서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이 내 마음을 왜 이해 못 해주느냐라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한동훈이 시간을 주면 바깥에서 대통령을 조정해서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탄핵과 그리고 거국내각과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꺾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수단을 가지고 검찰권 행사하고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본인이 할 말을 계속 하겠다라는 전제로 본다면 바깥에서 아무리 심하게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릴 거냐? 끌어내리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 뭡니까? 자, 내란 수계다. 그러면 군검찰이 나서 체포해야 됩니다. 그럼요. 자,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현재 검찰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느냐? 안 할 것이다. 공수처가 나서서 이걸 하라 할 것이냐? 모든 것이 저는 벽에 청청이 막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 7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의결을 국회에서 하는데 이거 통과됩니까? 제가 거꾸로 최 기자님한테 좀 여쭤보, 이거 통과될 것 같습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지금 분위기로 안 되네요. 당연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지만 예.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무슨 거국 내각이 있습니까? 탄핵 추진조차 하지 못하는데, 아니 추진은 했죠. 의결조차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시 거꾸로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다. 그렇죠. 자, 이 전제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와서 이 상황을 주도하려고 한다. 이미 그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얕잡아서는 안 된다.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빚진 사람 있잖아요. 빚진 사람이 너무나 거대한 빚을 지면 채권자인 은행에게 강짜를 부리거든요. 똑같은 지금 상황이네. 야, 나 망하면 다 망하는 거야. 나 망하면 다 망하는 거니까 나를 좀 도와주든지, 시기를 좀 조정을 해주든지. 시기를 조정하면 너희도 좋고 나도 좋잖아.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듣다 보니까 시기를 조정하면 나도 좋네. 나도 좋아. 한동훈도 좋고 윤핵관도 좋고 그동안의 불법 행각도 감춰줘서 좋고 2년 동안에 충분히 감추겠다. 대신에 그 핑계는 야, 이재명한테 잡히면 안 돼. 야당한테 정권 줄 수 없어. 요걸로 지금 앞에는 내세우고 속으로는 여러모로 좋구나. 여러모로 좋아. 우리가 국민들한테 큰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즉각 상환할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예. 지금까지 봐왔던 수법과도 동일합니다. 지금까지도 김건희 특검을 가지고 2년 넘게 끌어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 한동훈 개들의 입장이 뭡니까? 특검이라는 걸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할 생각은 없고 윤석열은 성역으로 놔두고 김건희 성역으로 놔두고 계속 특감으로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 지연 내지는 꼼수가 여기서도 한번 발견이 되고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도 동일한 맥락이고 이준석 의원이 중심이 된 개혁신당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공천 개입 이슈가 3달을 끌어왔거든요.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선의의 조언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도 명태균에 대한 우호적인 변론만 해주면서 언론을 다 장악해 써버린 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 자들이 지금에 와서는 탄핵을 앞두고 탄핵을 하면 친한계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쪽은 같이 책임을 지면서 도매급으로 넘어간다 이런 위기감을 이 사람들이 갖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감과 선의의 조언 전략을 갖고 나와서 이 상황 내라는 잘못이고 위헌이니까 그건 풀어야 되지만 반란수계 헌법을 무력화시킨 윤석열은 지켜야 돼. 왜? 본인들이 권력을 더 해먹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심판받고 떠내려가는 친윤들 어차피 그 더러운 표도 하나하나가 한 표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미지 세탁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면 그 사람들도 우리를 지지하지 이재명 지지하겠어? 딱 요 전략으로 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민주당 출신의 기회주의자들까지도 합쳐지면 절대다수가 되거든요. 이걸로 대선을 또 한번 치르자라는 전략이 이미 가동됐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전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이게 그런 측면과 함께 친한계도 그러면 이제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흐름에 그냥 딸려갈 것이냐. 자기들도 또 무슨 수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쪽이 더 강할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예. 지금 집권 세력과 여당을 덮치고 있는 그 상황이 뭐냐면 개와 늑대의 시간입니다. 이 사자가 물론 사자는 강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예. 사자가 만용을 부리고 뭐 호기롭게 뭘 하다가 제풀에 지쳐 지금 쓰러졌어요. 지쳐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되고 지금 아주 그 해가 지고 있어갖고 어스름이 깔리고 어둑어둑해져서 뭐가 개고 뭐가 늑대인지 자기들이 지금 구분이 안 됩니다. 개 같기도 하고 늑대 같기도 해요. 근데 다들 서로가 늑대인 것 같다는 전제를 가지고 서로 침을 흘리면서 있는 겁니다.
신한계에서 아까 박정훈 의원이 쓴 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글에서 정말 웃긴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김건희 특검은 받자요 또. 아, 김건희 특검은 또 받자. 네, 김건희 특검을 받자. 특검은 받아도 탄핵은 하면 안 된다. 그러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을 받으면 시간이 좀 길어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목줄은 채우고, 그렇다. 시간은 좀 확보하고, 시간을 확보하고. 시간만 확보해가지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그 자리는 뺏어오는 건데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친한계가. 한동훈 측이 자리는 분명히 뺏어오는 건데 네. 뭐 그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될 건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게 성공하는 건지 는 모르겠으나 자기들 계산에 뺏어오는 건데 시간 벌고 뻔뻔한 인간들. 그 사이에 이재명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타짜 대사로 하면은 그렇죠. 이재명 보내고 윤석열 제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네. 일순간 어떤 이상한 대통령 때문에 민주공화국이 갑자기 없어졌다가 다행히 살아난 그 순간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해서 신뢰를 회복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뭔가를 고개를 숙이고 이래야 될 시간에 그거는 없고 개와 늑대의 시간이 돼가지고 늑대인가? 물어 뜯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배를 채울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지금 시간으로 접어든 것이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이런 반론 제기할 수 있어요. 너무 신인교 이거 음모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론이라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뭐 시간 지나면 다 입증된다는 확신을 예. 갖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니 한동훈하고 이준석하고 게시판 갖고 늘 싸우고 앙숙 관계인데 어떻게 한동훈 이준석이 뭐 자리를 가져가고 힘을 모아서 보수가 또 해먹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을 죽이려고 장례찬이라고 하는 친윤까지도 손을 잡거든요. 뭐 전화도 하면서 서로 이렇게 팀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동훈을 공략을 했는데 이번에 친한계와 친이준석계는 어떻게 손을 잡느냐. 친한동훈계의 지금 대표적인 의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친한동훈계 수도권에 김재섭 의원이에요. 아, 김재섭. 도봉. 김재섭 의원. 꽤 합리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문제됐던 상황에서는 나서지 않는 그러면서 물밑에서는 정치를 하는 뭐 그걸 정치 잘한다고 한다면야 저는 뭐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뭐 할 말은 없지만은 친한동훈계의 김재섭 같은 사람은 지금 개혁신당에 있는 이준석과 천하람과는 사실상 정치적 동지관계입니다. 그렇지. 근데 그 정치적 동지관계 뒤에 누가 있습니까? 김종인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김종인을 놓고 보면은 친한계와 친이계가 조화롭게 그들 이름으로 조화롭게 뭉쳐질 수 있는 거고 이란선 쌍둥이네. 김종인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그리고 김종인계와 저쪽 그 친윤석열계의 또 고리 역할은 기존의 친이계 의원들이 그걸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권성동 그리고 친박계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다 싸우는 관계고 원수지간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언론 지면을 차지해왔지만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살고 그러니까 임시 휴전 같은 거죠. 일단 이재명은 먼저 보내고 가자라는 그러네. 입장에서는 또 적의 적은 동지가 돼서 또 손을 잡고 요 국면만 넘어가고 그때 싸우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권성동이나 윤상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일을 물밑에서 하면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 사이사이들을 도킹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보수가 또 대연합으로 가기 위한 시간 벌기를 이미 박정훈이 시작을 했고 발톱을 드러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개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전 그래서 개헌 얘기를 처음부터 반대한 게 그래 민주당 일부에 또는 민주당 외곽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민주당에 없는 인간들이 개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같이 그거군요. 해먹자는 거죠. 같이 해먹자죠. 그래서 어제 사실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뭐 추경호 원내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찾아간 그 모양새를 보면은 물론 이게 얘기가 안 된 거긴 한데 중진들이 같이 모이잖아요. 네. 나경원 그다음에 무슨 뭐 주호영 그렇죠. 주호영, 김기현, 권성동 등등 같이 모이지 않습니까? 저는 단순히 이게 앞으로의 어떤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방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들으러 간 거면 한동훈, 추경호 둘만 가면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뭐 한덕수는 국무총리니까 같이 간다고 치더라도 그 셋이 가면 되는데 이 중진들은 왜 껴 있는 거냐? 이것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좀 추론을 해본다면 이 모든 거를 포괄하는 아마도 그런 논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이걸
뭐 연착륙이라고 표현하면 좀 우리 입장에서는 웃기지만 그들 입장에서 그러네. 연착륙을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어. 연착륙을 하고 나면 앞으로의 청사진을 이렇게 가져가는 뭐 이런 그림도 동의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얘기도 아마 하고 싶을 마음도 있었을 건데 그리고 그 중에는 본인들이 다 차기 대권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경원 의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김기현 의원 뭐 누가 뭐 우리는 좀 웃을 수 있지만 본인은 자기도 차기 대권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김기현이가 그렇죠. 웃기죠. 우리는 웃깁니다. 예. 근데 본인이 꿈꾸겠다는데 뭐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해서 뭐 초선도 대통령 꿈꾼다고 하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권성동 의원 같은 분들은 본인이 꿈꾸지 않을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판이 벌어지면 누군가는 당내에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 볼 만한 인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늘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은 나도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당대표감 나도 있어요. 뭐 이런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프로세스를 논의하기 위한 어떤 요 틀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얘기가 안 된 거죠. 왜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바람에 잘못한 게 없다는데 그런 연착륙이 논의가 되겠습니까? 안 됐는데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거다 지금 돌아와서도. 그 아까 앞으로 전국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갔을 때 이제 자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 궁지에 몰렸어요. 탄핵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윤석열을 데리고 와서 대통령 만든 장본인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갔을 때 대통령의 기세를 보니까 끊기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완전 당황하고 돌아왔죠. 전혀 잘못했다는 인식이 없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러니까 기세에 다 눌려서 온 거예요. 그러면 그 기세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당신을 데려와서 우리가 보수 정당에서 정권 교체를 했는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개판 났다. 당신 나가라. 안 나가면 큰일 난다. 탄핵시키겠다라고 겁박을 해서라도 대통령을 주저앉혀야 되는데 그걸 실패했어요.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워낙 권성동, 나경원, 주호영, 김기현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제가 의심하는 건 이거예요. 비실비실해졌잖아요. 대통령이. 차기 총리 지금 벌써 총리 사임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대권 주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미친 듯이 지금 총리를 한번 해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 자, 야당과 협상 가능하다 나는. 그래서 자기들의 계산에는 누군가 낙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총리 후보로 거론된 사람이 최소 2명이 있어요. 그러네. 그 총리 그러네요. 얘기도 지금 개와 늑대의 시간입니다. 예. 왜냐하면 총리의 몸값이 지금 엄청나게 뛰었어요. 올랐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됐어요? 예. 지금 뭐 말씀을 하셨지만 예. 총리가 앞으로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도 있어. 그렇죠. 탄핵이 될지 안 될지를 대통령 모르는 권한대행이 될 수 있어. 이게 뭐 네. 우리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아까 말씀을 쭉 하셨지만 그러나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쭉 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보수 언론도 그렇고 이거 윤석열 정권이 끝까지 가겠어? 라고 하는 이런 정서가 팽배합니다. 팽배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거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도 임기 채우겠어? 이건 다 마찬가지로 꼭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위기를 넘기더라도 뭐 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지금 상황은. 그럼 채우겠어? 그러면 총리는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그 자체로도 물론 차기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얻게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차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자기가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타줄 수 있는 그런 위치도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러네. 그런 게 중요한데 어제 나오는 보도를 잘 눈여겨보십시오. 한덕수라는 사람이 이전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퇴하는 사람인데 어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이 폭주하는 거를 비상계엄을 하겠다라고 막 날뛰는 사람을 말리는 사람입니다. 어제 보도 나온 거 보면은. 나는 말렸다. 국무회의를 하는데 국무회의를 억지로 사실은 국무회의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보도 나온 거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은 국무회의도 안 하려고 해요. 대통령이. 난 그냥 비상계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말리다가 보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말리다가 한덕수 총리가 그러면 할 거면 적어도 법적 요건이라도 갖추세요. 그래서 국무회의를 정족수를 간신히 채워서 했다 이거고 그렇죠. 이걸 접을 때도 국회가 이거를 이 계엄을 해제하라고 의결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거를 한덕수 총리가 가서 바리가랑에 붙들고 이걸 꼭 수용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설득해서 수용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얘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이게 포인트가 그게 아니고 왜 못 막았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뭐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하는 심의를 하는데 당신은 막지도 않은 사람이 뭐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안정감 있게 국정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돼가는 중인 거잖아요. 이건 뭐냐? 만일 이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 메이킹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게 개와 늑대의 시간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주호영,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은 차기 총리감이라고 언급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들 뭔가를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것 또한 이런 거다. 국가 대혼란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정치인으로서 공당의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생각보다는 각자 자신의 이제 계산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큰 내란과 관련된 일이 벌어졌는데 자 중진들이 참여하는데 중진의 대표성이라는 게 이것도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상했는데 결국 들어보니까 들어갔다가 윤석열한테 다 당하고 나온 거예요. 예.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나와서는 해석을 제각각해요. 자 이미 홍준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한밤중에 해프닝이 일어났다. 군사 반란이 한밤중에 해프닝이 해프닝이라 됩니다. 그래요. 국지전이 발생하고 전쟁을 예를 들어서 유발하는 행위가 있다. 그래가지고 인명이 정말로 상상 못하는 일이 피해가 발생했다. 해프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대한민국 국회를 침탈하는 행위를 했는데도 한밤중 해프닝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걷죠. 지금 뭐라고 합니까? 탄핵 재발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일치 단결해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바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누굴 믿고 하느냐? 윤석열을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수사를 해야 하는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공수처 절대 안 움직인다. 군검찰 더욱더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불법인지 합법인지 아예 구분 없이 그냥 정쟁의 소용돌이로 만들어 넣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12월 3일 날에 누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문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총이 기관총이 지급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관총을 지급했었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사용하려고 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부상자나 군 병원에서 부상자나 사망자가 많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그것과 관련된 훈련을 했다잖아요. 장비 테스트를 해보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좋은 시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더기로 사람들이 들어올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작동할 건지 그거를 테스트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인간들이 지금 생각했던 거는 인명을 살상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게다가 지금 뉴스타파 보도에 그리고 영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에 군이 들어갔었어요. 사무실까지도 들어갔었다는 거야. 근데 이자들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왜 들어가? 지금 헌법기관인 국회에 들어간 것도 헌정문란이고 그리고 국정을 완전히 파탄 내버린 겁니다. 헌법을 완전히 그냥 무시한 거야. 아무런 예. 근데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갔어요. 계엄시에 계엄군이 들어갔어. 갑작스럽게 선거 이게 왜 들어간 거야? 명태균과 관련해서도 지금 의심스러운 것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뭘 조작하려고 혹시 들어간 걸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얘기하기 전에 잠깐 그 뭐 홍준표 시장 얘기만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 말씀을 드리면 예. 그 홍준표 시장이 그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래서 그 앞에 얘기가 다 그런 얘기인데 마지막에 꼭 그 얘기를 또 덧붙입니다.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이. 그 얘기를 또 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그러니까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렇죠. 왜냐? 정권 바뀌어서 이재명 정권 되면 홍준표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뭐로 잡혀가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명태균 건으로 잡혀갈 거예요. 예. 홍준표 시장.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해관계가 다 맞는 거예요. 왜 연착륙해야 되는지가 여기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제 이 계엄과 관련돼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뭘 계획하고 뭘 상상했는지는 지금 말씀하신 사례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계획했을 때 상상한 거는 국회 바로 봉쇄하고 그다음에 이 국회의원들이 그러면은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표결할 테니까 그 표결하는 것 자체를 정치행위와 정당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딱 해가지고 그게 계엄사의 포고령으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금지 행위로 해서 금지 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거를 딱 적용을 해서 다 끌어내고 체포하자. 이 케이블 타이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 왜 갖고 왔겠습니까? 체포하려고 한 것이지. 어제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갖고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봤잖아요. 체포조는 뭡니까 그러면 물어봤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거기서 군이 체포를 누군가 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계엄사가 그 포고령을 거기에 그렇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즉 정치행위를 금지를 했는데 정치행위를 한 것이니까 체포를 하려고 한 것이겠지. 근데 이게 정확하게 내란죄를 구성하는 요건이거든요, 지금. 내란죄야,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거기서 무슨 경험을 한 거냐면 대통령이 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자백한 거를 자기가 들은 거예요, 면전에서. 그것까지 들어놓고 지금 탄핵을 안 한다고 합니까, 지금? 오히려 그게 탄핵의 어떤 탄핵 사유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탄핵 사유인데, 이거 자기가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드러난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를 그렇게 때려잡으면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겠죠, 앞에서. 시위를 하면 시위 진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계엄사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위 진압을 경찰이 하느냐? 아니죠. 군이 하죠. 그리고 군이 시위 진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혈 사태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겠죠. 병원으로 실려가야 됩니다. 근데 병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환자나 시신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병원이 그러면 그걸 분류해가지고 급한 환자, 급하지 않은 환자, 그리고 빨리 분류해야 되는 환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분류하기 위한 훈련을 했다. 요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중선관위는 그거는 좀 더 팩트가 확인돼야 되는 게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계엄을 발동했는데 중선관위에 계엄군이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상해요. 이거는 특정한 뭔가를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야, 얘들이. 근데 저는 예, 어떤 군대가. 생각이 있냐면은 사실 예. 지금 목요일이잖아요. 표결을 이제 토요일 날 한다는 건데 예. 전 목금 이 이틀에 저는 대한민국 지금 운명이 걸려 있다라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 개헌 얘기하고 이런 그 권력에 숟가락 얹겠다는 기회주의자들은 저는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왜 중요하냐? 이거 어디서부터 보셔야 되냐면 12월 3일 오전에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부터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했다라는 것은 김건희 관련된 이슈와 또 정권의 치부들 이거랑 연관해서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명수 핸드폰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 이후에 계엄이 선포되고 선관위에 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선관위에 왜 갔을까? 즉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명태균 여론조작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그렇지. 계엄 선포되기 하루 전날에는 뉴스타파에서 여론조작 어떻게 했는지까지 방법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다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들을 실제로 가지러 들어간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고 국회가 우왕좌왕하면서 일부 유혈 사태가 나면 그건 그거대로 정리하면서 선관위를 장악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사람들 보내가지고 다 법원에 영장 없이 이 계엄군을 그 물리력을 동원해서 자료들을 임의로 취득하려고 했던 의도 아니야 말고는 이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고요. 제가 왜 지금부터 요 이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아까 기회주의자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지금 행안위에서 조은 의원을 비롯한 사람들이 내란이라고 하니까 지금 본인들이 항의하면서 다 지금 퇴장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No Mercy Bias도 얘기했지만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틀 뒤에 탄핵을 여기서 의결을 못 하잖아요. 엄청난 혼란으로 빠질 겁니다. 전국은. 그 엄청난 정치적 혼란은 누굴 도와주는 것이냐? 그 기회주의자들로 인해서 윤석열을 또 도와주면서 또 계엄의 명분을 주는 거예요. 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서 어제도 잠이 안 왔습니다. 사실은. 오늘 밤도 아마 잠을 못 이룰 거고 저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우리 평범한 시민분들이. 저는 실제로 이게 가장 지금 우려되는 사안이에요. 하루에 가장 2시간씩 우려되는.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하루에 2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토요일도 그렇고요.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다 집결을 하고 윤석열 퇴진해라. 그리고 당장 체포해라. 라는 목소리가 커지면 지금까지 일상적인 상황에서 별로 집회나 시위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그거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계엄을 했던 자들이란 말이지. 그런데 조그만 불씨가 하나라도 터지면 지금 국방부 장관 김용현 이 사람이 이 진짜 뻔뻔한 인간인데 국방부 장관 입장을 하면서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 자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용현 씨가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일상을 망친 자가 이런 정말 뻔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하지 않음.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 이러면서 사의 표명을 했어요. 이거는 경고를 한 거예요. 너희들 나 물러가도 또 있어. 너희들 시위해봐. 데모해봐. 그걸로 또 계엄한다? 라고 지금 협박하고 가는 겁니다. 이자가. 자, 국가 변란 사태가 생겼어요. 쿠데타가 실행이 됐어요. 내란이 일어났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게 왜 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되지 않지라고 하면서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해 정상으로 돌아가 검찰 그리고 공수처 나서서 빨리 체포하고 어떻게 구금해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정상으로 돌아가라고 외칠 것이냐 아니면 그 순간에 야 모든 것이 이제 비정상으로 작동되는 거야. 비정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거냐, 호소를 할 거냐, 설득을 할 거냐, 아니면 맞서 싸우면서 원래 갖고 있는 정상성을 회복을 국가가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할 거냐. 저는 후자 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을 왜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되느냐고 따질 게 아니라 이 정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김민하 평론가가 방송에 나와서 국민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도, 규범, 법률, 절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게 있는데 국민이 나서서 이 국민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김민하 평론가 말이 다 맞았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는 전제로 보면 제도와 법률과 그리고 권한자들의 정치적 행위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전제로 짜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짜려고 하니까 수단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공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저항권을 행사하는 건데 그럼 저항권을 행사하면 폭력 사태에 나올 수 있고 거기에서 뭔가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퇴로 없는 궁지에 몰려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비정상이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엄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지금 말씀드립니다.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보고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만 김선호 차관이 계엄군 포고령은 국방부가 작성 안 했다라고 했네요. 이거는 포고령 자체가 국가 반란 행위가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치 지난번에 강요회의에 계엄과 관련된 강요회의에 나는 참석했다 안 했다 그것 자체를 지금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는 이 국무위원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구만. 반란군 수계로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인데. 사형이야. 그러니까 지금 발표하는 법적인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국방부에서는 지금 국방부의 김선호 차관은 계엄군 포고령을 국방부가 작성 안 했다. 그럼 김건희가 썼는지 윤석열이 썼는지 대통령실이 썼는지는 그건 찾아내야지. 어떤 자가 썼는지. 계엄사령관이 썼습니까? 그러니까 계엄사령부에 누군가가 썼을 텐데 이 말이 국방부라는 조직이 안 썼다라는 말장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비선이 뭐 누가 썼다는 것인지 이거를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근데 포고령 1호에는 밑에는 분명히 박한수라고 써져 있어. 그 네. 계엄사령은 박한수라고 써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용사는 그러면 일단 떼내는 거죠. 국방부도 떼내는 거죠. 일단 계엄사령관 지명을 했으니까 그 사람 책임하에 지가 반란 소개가 되든 말든 법적으로는 그렇게 몰아버리는 거죠. 박한수는 지금 국정조사에서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가는 걸 몰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계엄사령관이 몰랐으면 그러면 그 군대는 뭐냐면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기 전에 그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의 계획은 국방부가 짠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국가 반란 수계 혐의자들, 주동자들 또는 공범들이 안 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지금 다 법적으로 발을 빼고 있는 겁니다. 그 차관은 요것까지만 말씀드리면 그 차관은 국회에 병력이 투입되는 거는 그 당시 장관이 지시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 요 부분은 그러면
희대의 간신배인 제가 볼 때는 100년 역대 100년 이래 이런 간신배가 없어요. 김용현 씨가 한 것이다 그것은. 겁은 처먹고 있네. 예. 겁은 다 처먹고 있다고요. 예. 김용현은 즉시 체포가 돼야 되는 인간입니다. 예. 잠시 광고 보고 뒷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예, 여러분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에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합니다. 1670-2571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유튜브 채널 말씀해 주시면 가입하면서 현금 비밀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예, 웰세이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도 선물로 100%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 국방부도 그렇고 계엄사령관 육군 참모총장이죠. 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이고 불법이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 비상계엄 선포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방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정권이 만든 어떠한 그런 논리의 틀 속에서 뻔뻔한 뭐 주장들을 막 하면서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난파선의 쥐새끼들처럼 막 자기들끼리 책임을 떠넘기거나 아니면은 야 이게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막 국무회의에 참석 여부를 얘기를 안 해버리거나 이러잖아요. 예. 이런 것에서부터 보면은 적어도 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 뒷받침했어야 되는 이 관료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는 벌써 이제는 윤석열 정권은 끝났다 이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지되지가 않는다 이것은. 이 정부는 이미 유지되지가 않아요. 빨리 끝내는 게 한국의 자본주의 시장, 금융, 지금 저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탄핵, 이 계엄 사태 이후 말이죠. 계엄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이 빠지는 주식이 금융업입니다. 가장 이익이 많이 났었고 가장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주식들이었는데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자본주의의 핵심인 금융산업을 다 던져버리고 있어요. 한국의 금융산업을. 이렇게 되면 한국의 돈 가치는 똥값이 됩니다. 베네수엘라 되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이 맨날 민주당 정권일 때 한국 베네수엘라 된다 그랬잖아요. 진짜 잘못하면 베네수엘라 됩니다. 아니 이게 그 외신을 항상 보시지 않습니까? 예. 최경영 기자님이. 우리는 맨날 국내 언론을 보면서 와 이렇게 머리를 쥐어뜯지만 제가 알기로 최경영 기자님 눈 뜨면 외신 보는 분이에요. 그 하루 종일 외신을 보시고 그리고 산에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씻고 그 다음에 다시 외신을 마무리로 보시는 분인데 근데 외신을 보면은 이 심각성을 알 수가 있는 게 한국은 이해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외국 정상들이 오기로 했다가 다 취소를 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왕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글로벌 왕따가 됐고 이 나라는 계엄령이 선포가 됐기 때문에 여행 금지국이 됐습니다. 여행을 가면 위험한 나라예요 지금. 아니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해요? 그렇죠.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하냐?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오늘 아침 기사인데 어제 얘기입니다. 태국의 일부 환전소에서는 한국 돈을 환전을 거부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계엄 나오죠, 군인들 나오죠, 민주주의 무너지죠, 자본주의 가치 무너지죠, 또 탄핵 들어오죠. 이 국가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죠. 근데 리스크가 차라리 발생하고 봉합이라도 되면 다행인데 언제까지 해결 안 될 거라는 이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를 발목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가뜩이나 한국 경제 체질 깎아먹으면서 여기까지 겨우겨우 국민들 살 깎아먹어서 버텨왔는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을 저렇게 감싸면서 가면 나라 망합니다. 정말로 나라가. 그러면서 자기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가 다음번에 잡을 수 있을 거야.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쓰레기죠, 그러니까 쓰레기. 시기 조절을 해가지고 1년이든 2년이든 충분히 버티면서 우리가 유리한 상황까지 끝까지 몰아보자. 그들에게는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이나 나경원 등에는 유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은 1, 2년 동안 죽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그러면서 또 민생 이야기를 해, 이 인간들이. 코너에 몰릴 야당만 수밖에 하는 거야, 없는 게 야당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신문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신문 같지 않은 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예. 경제지라고 하는 그러한 신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 경제지라고 하는 신문들은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호의적이었습니까? 얼마나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을 조선일보보다 더한 그런 스탠스로 그럼요. 옹호했잖아요. 예. 비상계엄 선포한 이후에 이 경제지들이 윤석열 보기를 왼수같이 봅니다. 왜? 결국 이 신문들이 대변하고 싶은 데는 어디예요? 광고주들이지. 그렇죠. 그 광고주들이 지금 어떤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미치겠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을 이 광고주들, 그 거대 자본들이 과연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아니 그래서 저는 하나만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딴 거 다 찾지 하더라도 내란죄가 발발했는데 아니 다 눈으로 전 국민이 보지 않았습니까? 내란이에요. 국헌문란 범죄입니다. 군형법에 의한 반란죄예요, 반란죄. 이게 나왔는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 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라면서 아니면 대통령은 일부 잘못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해먹어야 되니까 끝까지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가야 된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국민들을 생각해야지.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외로워서 그랬대요. 고독해서 그랬다지 이게 않습니까? 말이 지금. 됩니까? 저는요. 아니 제가 오늘 고독하면 계엄을 선포합니까? 아니, 평론을 하면서 말이 안 나오는 게 이 비정상성 아까 제가 그 노멀시 바이어스도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는 게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 정말 집단지성으로 이거 깨부시지 않으면요 나라 진짜 망합니다. 양심을 화인 맞아가지고 팔아먹은 놈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요 지금. 자, 민주공화정의 회복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서 주권자가 요구를 해야 되죠. 예. 자, 반헌법, 반법률 그리고 이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경제가 아까 폭망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구성원으로서 지금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 가만히 있겠느냐. 저는 보수는 경제다. 보수는 안보다.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보수가 경제를 망치에 설 때 이들을 후원하는 최고의 백그라운드는 뭡니까? 경제계에 있는 재벌이든 기업이든 경제활동하든 부자들, 돈 많은 사람, 그리고 한국에 투자해줬던 외국계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겠느냐. 저는 여기에서 흔들어야 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요. 지금은. 그럼요.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끌어내려야 하는데 탄핵의 과정은 정치적 행위이고 사실상 정권이 무력화되는 것은 경제가 폭망되는 구조에서 이 시장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 당장 국내에서 개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다 손해보고 외국인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저는 반영되고 있는 게 경제지가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런 것은 결국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다수의 절대 다수의 국민과 그리고 여기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투자자 그룹들이 나서서 결국은 정리정돈해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면서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미국은 가만히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자, 유럽은 EU는 가만히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나마 그쪽에서는 공간이 좀 열릴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아니 근데 이미 그 대표님 말씀과 비슷한 것도 미국 국무부는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추가적인 혼란 사항을 유의하라면서 시위 지역은 피해라. 영국 외무부는 홈페이지 내 여행 공고사항에서 한국에 대한 주의 문구를 표시하고 있어요. 이미 선진국들이 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여행을 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 여행 이 나라가. 금지국이 되고 네. 있는데 이 경제와 산업과 우리나라에 지금 미치는 이 해악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이걸 정당화합니까?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저 대통령이 인간들은. 외로워서 그랬대요 지금. 대통령 말을 너무 들어줘야 심각하다. 된답니다. 완전히 지금 너무 미쳤어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뻔뻔해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작태는 이 인간들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는지 아니면은 눈에 그냥 자기 이익, 당장의 이익 때문에 국회의원 짓을 하는지가 너무 뻔히 보이고요. 기득권 질서잖아요. 예. 헌정 질서가. 지금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총회 백 브리핑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노정면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특이한 점 하나는 그 탄핵 발의랄지 뭐 이런 것들은 쭉 하는 것이고요. 한 7일 정도에 예정이 돼 있고요. 토요일 오후 7시 탄핵 소추안 일정은 예정돼 있고 내란죄 관련해서 상설 특검을 오늘 발의하네. 네, 상설 특검을 발휘한다. 네, 내란죄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적을 했던 군검찰, 검찰, 공수처 아무도 지금 넋놓고 있잖아요. 네. 네, 그냥 모른 척 해버리잖아요. 그래 그러면 상설 특검을 해서 대통령이 또 임명 안 하면 그것도 또
탄핵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 탄핵 사안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상설특검을 오늘 발의해서 특검을 해가지고 아까 그 선거관리 중앙선관위. 예, 중앙선관위 갔었던 거, 그 다음에 병원에서 사람들 죽을 거 대비해서 뭐 테스트했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실탄 몇 발을 가지고 갔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시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곳으로 또 군이 출동해서 갔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확인된 것만 그건 건데 어디까지 공모했고 기획했는지도 밝혀야 그렇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부대에서 언제 어떤 지시를 내렸고 그 최종 지시를 내렸던 인간이 김용현인지 아니면 윤석열인지도 밝혀내야 돼요. 그렇죠. 주범을 밝혀야 예.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지금 가야 됩니다. 끝났다 아닙니다. 셀프 탄핵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예.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지금 발의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결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막는 효과도 그렇습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국지전을 도발해서 뭔가 충돌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전제로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봐야 한다는 말씀을 근데 결국에는 윤석열이 뭔 짓이라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 이익을 위해서 뭔 짓을 다 하는 거고요. 모든 피해는 다 국민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피를 흘리면 즉 국민들이 피를 흘리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다 타격을 입는 이런 상황에서 저자를 어떻게 대통령직에 단 1시간이라도 놔둡니까? 저는 정말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정말로. 그러면 유식한 말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이제 무식한 말만 많이 한 것 같아서 옛날에 이제 좀 본 거 중에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 중에 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외 상태를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 주권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누가 규정하느냐가 결국은 그 사회의 주권자이다라는 것인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지금이 예외 상태야라는 걸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이 계엄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계엄이라는 제도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을 지도자에게 줄 수도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계엄을 제한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명분과 절차를 아주 협소하게 규정해 놓은 게 그래서입니다.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아주 일반적으로 이것을 자기가 주권자로서 행세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주권자는 누굽니까? 일반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직접 예외 상태를 스스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외 상태를 스스로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예외 상태임을 선포하는 초법적인 그러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예외 상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력을 다시 뺏어와야 돼요. 그것을 지금 저항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지금이 예외 상태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국가 대혼란의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마치 축구 경기 보듯이 누가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이 상황처럼 관전하면서 평가하는 지금 정치인들 있죠. 대표적으로 김재원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국가 반란 상황이 생겼는데도 이것을 마치 게임을 보듯이 평가하는 사람들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정말로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들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로 자중하고 말조심하라.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024년 12월 5일 국가반란 발발 사흘째입니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수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청년의 정치본색 신인규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정기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